안녕하십니까, 최 박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또다시 대규모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신규 공공택지 10만 호를 확보하며 재건축 재개발을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정부가 강조한 23만 호 가운데 상당수는 당장 새로 지어지는 집이 아닙니다. 3기 신도시 등 이미 계획돼 있던 주택 8만 9천 호의 착공 시기를 1, 2년 앞당기는 물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 택지 10만 호 가운데 실제 위치가 공개된 물량도 2만 7천 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만 3천 호 이상은 아직 후보지를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오늘 발표한 신규 택지조차 착공까지 3, 4년을 예상합니다. 지금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3년 뒤, 5년 뒤의 집값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아파트값과 전셋값, 월세입니다. 정부도 현재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 연립의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까지 크게 올랐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대책은 이 당장의 불을 끄기보다 또다시 몇 년 뒤 공급될 숫자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은 더 심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강하게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넉 달 만에 목표를 3%로 2배 늘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대출을 조이고 다른 쪽에서는 다시 돈을 풀고 있습니다. PF 보증과 자금 지원 규모도 26조 3천억 원에서 47조 8천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부실 사업장을 살려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이겠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까지 금융지원으로 연명시키게 된다면 결국 부실의 비용을 국민과 금융시장에 떠넘길 위험도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동의율을 낮추고 각종 기부 체납과 개발 부담금을 줄이며 PF 이자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혜택이 실제 분양가 인하로 연결되는 장치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건설 사업자의 사업성만 높이고 분양가격은 그대로라면 국민 세금으로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전해주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정책 실패 자체보다 계속 바뀌는 정책입니다. 대출을 조였다가 풀고 세금을 강화했다가 다시 손보고 공급 숫자를 발표했다가 몇 년 뒤 또 수정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 정책을 믿지 않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화려한 23만 호 플러스 알파라는 숫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언제 어디에 얼마짜리 집이 실제로 입주 가능한지, 그리고 그때까지 폭등한 전월세와 실수요자의 주거비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부터 정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국민의 집을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거대한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며 신속 가능한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산책의 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